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또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호프만 슈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자는 그 이자로 살고 예의를 무시하는 자는 본전을 까먹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원칙이죠, 원칙. 원칙을 지키는 자는 그 이자와 수익률로 보존받고 원칙을 무시하는 자는 본전을 까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도 투자 원칙이 있죠. 이러한 원칙을 정립하면서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오늘 또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기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죠. 0%에서 0.25%로 2015년 12월 마지막 주에 금리를 0.25%를 8년 만에 인상을 했어요. 미국이 8년 동안 제로 금리였는데 8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월, 4월, 6월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올해 8번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촉각이 곤두서 있죠.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저하돼서 7%가 깨지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설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0%가 아니고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연준이 중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목표치 2%를 향해 올라갈 것이다. 중기라는 거는 3년에서 5년이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2%쯤 될 것이다. 이렇게 연준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한 2%쯤 되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1%쯤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 3년 뒤에 3%쯤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였어요. 지금은 1.5%지만 3년 뒤에는 다시 3%로 가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의 급등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0.5에서 0.7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2018년에서 2019년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거는 2018년이라고 보는데 2019년 정도 되면은 2% 정도 연준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자체가 1년 전과 비슷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손 치더라도 30년 만기 모기지는 30년 동안의 이자를 부리하는 건데 비슷하다는 거는 세계 경제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소비를 촉진해 가지고 그랜드 코리아 바겐세일도 하고 했었는데 2%가 목표긴 한데 지금 잠재 물가 상승률을 1.25%쯤 보고 있어요. 최근 1년 동안은 0.7%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라고 있는데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한 1.5%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다시 말해서 1.5%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정확하게 맞춘 그런 이제 회사죠. 경제 회사인데 블룸버그 통신사도 있고 그러는데요. 낮은 실업률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되고 소비 촉진이 되면 물가가 인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에 방점을 줬는데 이제는 미국 연준이 세계 경제도 중요하죠. 세계 경제와 금융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갈 것이다. 작년처럼 마이웨이 미국 고용 지표가 좋고 물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마이웨이식의 금리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이제 기존에 있는 예측에서 벗어났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2015년 말에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이 둔화된 점을 지적을 했어요. 연준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경제 성장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둔화가 됐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을 낮추고 따라서 장기 채권 금리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서초구에 이제 나비 플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4월달 총선을 맞이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비 플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의도 많이 있고 1조 5천억을 조성을 하는데요. 대형 공원과 상업 문화시설이 6.8km 구간입니다. 한남 IC에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한남 IC에서 끝나는데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거를 지하를 하면 17만 평이에요. 17만 평. 한남 뉴타운의 절반이고 웬만한 뉴타운 정도 하나의 규모입니다. 17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커요.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 면적보다도 이게 큽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메모드급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기여금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나 종 변경 같은 거를 통해서 기여금이 나면 또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있듯이 서초구와 서울시와도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롯데 칠성부지가 4,500억을 납입을 하겠다라고 서울시 지구단이 입안을 했고 그 옆에 코오롱 부르기가 600억, 남부터미널도 지금은 약간 침체돼 있지만은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용적률 200% 정도 올려주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파이시티까지 하면 1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인근 라인에 있는 주택 가격이랄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신분당선이 개통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교통이 좋아지면은 주택 가격이 반등한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도 지역화가 되면 문화 시설 그다음에 환경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여기에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고 인공 호수도 만들면서 밑으로 이제 차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초구의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서초구청 들어가면 이런 지도가 있는데 상행선, 하행선이 지하 1층, 2층으로 아마 교차로 건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주변에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들,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양재 IC까지 서초동, 그다음에 반포동, 도곡동, 양재동 인근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 이 금리 동결 문제 그리고 나비 플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강남구 매물 소개할 때 이 개발 호재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나비 플랜인데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 텐데요. 네,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1년 6개월 정도 전에 구입한 주택이 있는데요. 네네. 그 주택을 지금 다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어서요. 네네네. 집 주택을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용산구 후암동에 지금 있어요. 혹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363번지요. 363-3번지요. 지금 거주 중이세요? 임대 중이세요? 임대 중이에요. 임대 중이고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일단 빠르게 상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63번지면 이게 약간 언덕에 있는 집이네요. 네, 맞아요. 네.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매수를 1년 6개월 전에 하셨다 그러는데 매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3,500에 했어요. 1억 3,500. 네. 지금 임대는 얼마 정도 주고 계세요? 3,000에 45고요. 3,000에 45. 1년 6개월 됐으면 1세대 1주택인가요? 네네. 이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네. 그럼 6개월 정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 주한 독일문화원 이 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특별계획구역. 저희 집은 네.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동자동 쪽하고 이 후암동 쪽하고 가롤동 쪽 해가지고 한 3개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파샬로
배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 되면 더 좋아요.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면 금수강첨화긴 한데 네. 안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언덕이 심해서 좀 그런데 네. 1억 3,500이면은 대지 지분 이런 거 하고 전용 평형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분하고 아니요. 전용 면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3천에 45만 원. 네. 그럼 수익률로 따지면 한 5.5% 정도 되네요. 1년에 한 550 정도 들어온다고 봤을 네. 때. 그런데 이 주택이 몇 년 정도 됐나요? 몇 년 정도? 그 10년이 넘은 주택이라서 제가 그 구입할 때 정확하게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사니라고 네. 정확하게 따져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된 주택이라 판매를 다시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2년이 지나면 비과세니까 6개월은 더 네.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지속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전세난이 2019년까지 갈 겁니다. 2019년까지. 네. 그러면 2019년에 파지 마시고 2018년 정도 되면 한 네. 템포 먼저 투자의 원칙은 한 발 먼저 들어가서 한 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남들이랑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보유를 하시다가 이걸 전세를 놓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거든요. 1억 3,500 정도. 제가 사이즈를 잘 모르겠는데 1억 3,500이면 전세를 놓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오니까 한 네. 앞으로 2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2년 이후에 여기가 어느 정도 가시게 되면 또 바람 불어서 약간의 상승 10% 정도 상승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유하시고 2년 이후에 매도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호암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향후 전망하고 지금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계양구에 있는 집을 하나 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아파트 네. 지금 구입 계획이신 거예요? 네, 네. 네, 혹시 보신 아파트 있으세요? 계양구 규련동의 센트레빌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센트레빌 아파트요. 네. 지금 거주 목적인데 지금 몇 평형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45평, 53평밖에 없더라고요. 아, 네, 큰 평수만 남아 있네요. 네. 네. 할인을 한다고 그래서 네, 이쪽 계양구 쪽에 새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새 집이랑 옮겨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 싶어서요. 아, 이 아파트는 지금 신축 아파트인 거예요? 2년 됐어요, 지은 지. 2년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양 센트레빌을 지금 거주 목적으로 알아보시는데 45평 그리고 53평이 남아 있네요. 지금 면적 네, 한번 네. 선택을 해보고 지금 매수 여부도 저희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집을 처음 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 계양구에 그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집이 오래돼서 그거를 갈아타고 싶어서요. 네. 계양구의 32평 아파트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쯤 더 주면 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45평하고 50 네. 몇 평이라 그러셨죠? 53평이에요. 45평하고 53평을 53평. 할인해서 네. 예. 그럼 이게 한 4억 5천 정도 되고 네. 이게 5억 3천 정도 되죠? 네, 5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5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네.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네. 몇 차를 보고 계시나요? 지금 3단지 보고 있어요. 3차, 3단지. 3단지가 이제 규련역하고 접근성이 좀 좋죠. 네, 네. 계양역하고도 한 15분 정도 걸리겠네요. 20분 정도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네. 기존의 걸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30평대 같은 경우가 네. 이게 한 3억 8천 정도 지금 3억 한 7, 8천 정도 갈 거예요. 예,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인데 예.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런 수지나 이런 데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네. 한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네, 네. 신분당선 라인으로 저기 광교 쪽으로 가면서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입지가 좋아요. 지금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뭐 출구는 없죠, 여기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출구는 공항철도로 타면 계양역 출구가 규련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네. 서울 외곽순환도로하고 인천공항 공항 고속도로하고 지금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네. 이게 지금 공항 국제 그 철도 있잖아요. 공항철도가 네. 여기에 있고 또 이 공항철도가 마곡지구까지 나중에 연결되는 네.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다고 얘기해요. 네, 마곡지구까지 연결되면은 그 타이밍 2017년이에요. 2017년. 네. 2017년 되면은 이제 마곡지구의 업무 배후 수요들이 마곡지구가 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면 물론 중소형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면 거의 원가 베이스라 보기 때문에 어차피 네. 30평대는 다 나가고 40평대밖에 없다고 하면 네. 45평으로 해서 하면 이거 전세 놓으면 한 6, 7천만 원 정도 투자될 거예요. 전세값도 많이 올라 있죠, 지금. 네, 전세값도 한 3억 7천에서 4억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아, 4억까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이제 마곡지구 호재가 있고요. 마곡지구 호재가 있고 두 네. 번째로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인천공항철도에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9호선이 다시 또 신논현 쪽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들려서 가는 게 이제 20년이 되는 거예요. 네. 지하철 네. 9호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이고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축 네. 신규 주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앞으로 뭐 이쪽이 좀 개발 이슈가 뭐 좀 있나요? 개발 이슈보다는 네.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네. 전세 난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입지가 한강 신도시보다는 좋아요. 그렇죠. 예, 한강 신도시 좋으니까 네. 45평, 53평 하지 마시고 45평으로 선택하셔서 매수해서 입주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다른 네. 거는 뭐 그 마곡에 대한 저 배우 수요만 봐도 괜찮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문의하신 계양 센트립의 호재적인 측면이나 뭐 입지 여건적인 측면이나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45평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부가연동에 네, 작년 11월 2일 날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쪽에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도 괜찮을지 해서 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혹시 뭐 시세 차익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평수는 있나요? 네, 34평이에요. 34평이고 지금 매매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7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7억 1천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북아현 푸르지오 보고 계신데 한번 저희 매수 괜찮을지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투자 많이 해보셨나요? 아파트 투자?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도 이번 처음 매매해보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지방에 오래 살다가 지금 이제 서울 올라온 지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 정확히 부동산이라는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쪽에 뭐 그 14년도에도 푸르지오가 지금 입주를 했었는데 거기가 시세 차익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푸르지오가 어디 쪽에 있는 푸르지오인가요? 현재 지금 작년 15년 11월 2일 날 입주한 거는 부가연동 푸르지오고요. 네. 그 14년도에 입주한 거는 아현동 푸르지오고요. 그 레미안 푸르지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마포 레미안 14년도에. 푸르지오. 예. 이 14년도에 마포 레미안 입주했던 거는. 푸르지오가 네. 30평대가 분양가가 7억 3천이었어요. 아, 지금 거기가 8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8억 안 갑니다. 한 7억 한 5, 6천. 아. 8억 안 가요. 이제 물론 로얄층이나 뭐 향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지만 아파트는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층하고 로얄층하고는. 그래서 네. 한 7억 5천 정도 지금 갈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향 좋은 거는 네. 8억까지도 가요. 그런데 아, 중간 값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 8억이 전체적인 시세는 아니에요. 6억 8천짜리도 있어요. 저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7억 5천 정도 가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고 지금 아현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아현 1-2 구역이에요. 이 네네. 편안세상 신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1-3 구역, 이거 1-2 구역. 이 위에 1-1 구역이 현대 힐스테이트가 올해 11월에 분양해요. 올해 네. 11월에 분양하고 1-1 구역. 따라서 1-1 구역하고 북아현 2구역이라고 있어요. 2구역. 북아현 2구역. 네. 그다음에 북아현 3구역. 이렇게 합치면 거의 뭐 한 7, 8천 세대로서 굉장히 큰 대단지가 돼서 뭐 관리처분 가봐야 알겠지만은 만 세대에 육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모드 단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7억 5천이고 공독 자이 같은 경우도 뭐 7억 4천, 7억 5천, 그러니까 7억대 초중반입니다. 현재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이거를 7억 천이면은 아마 좀 저층일 것 같은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을 것 같은데요. 9층이에요. 고층이에요? 9층이요. 9층. 네. 9층이면 9층이 7억 천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든요.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1-1 구역하고 올해 11월 달에서 나오고 아마 3구역이 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북아현 3구역, 북아현 2구역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와요. 네. 그러면 가격을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물량이 귀하고 없어야지만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좀 적어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앞으로 나올 물량이 한 6천 세대에서 7천 세대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따라서 투자를 지양하시고 올 11월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1-1 구역이 얼마에 분양하는지를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래 가치는 좋으나 가격 상승 여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매수는 지양하시고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요. 강사 서기섭 대표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부근인데요. 자세한 장소는 02-511-010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